자, 문법과 문장 독해를 한 번에 Grammar and Structure. 자, 오늘은 자, 111번 문장부터 15번 문장까지 또 5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제 전형적인 패턴이죠. 자,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 문제인데요. 이 정도 우리가 다 잘 알겠지만 주어가 단수일 때는 동사에 s를 붙이고 주어가 복수일 때는 동사에 s를 안 붙이죠. 이게 당연히 아는 건데 이게 우리가 언제 배우는 거냐면 중학교 1학년, 좀 이르면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우는 거다 보니까 간혹 기본기가 모자란 제자님들 중에서 좀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거랑 헷갈리면 안 돼요. 주어, 즉 명사는 아는 건데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명사는 단수일 때 s를 안 붙이고 복수일 때 s를 붙이지만 동사는 거꾸로죠. 지금 하는 동사는 주어가 단수면 동사는 s를 붙이고 주어가 복수면 동사는 s를 붙이지 않습니다. 알겠죠? 너무나 당연히 아는 얘기 강조해서 한번 했고요.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수일치 문제는 즉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주어 다음에 중간에 껴있는 길다란 수식어들 다 무시하시고 동사 똑바로 잡아보란 얘기예요. 알겠죠? 그런데 이 문제는 조금 더 독특한 패턴이 껴 있습니다. 바로 이 관계대명사 that 뒤에서 이 동사의 수일치를 묻고 있으니 이 대시 수식하는 대상을 찾으면 되는 문제네요. 그런데 우리가 살짝 배웠던 게 나왔습니다. 뭐냐면 in gas prices 하고 바로 앞에는 복수 형태의 명사가 나와 있는데 여기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다 보니까 the rise라는 그 단수도 눈에 보이네요. 우리가 한번 학습했었던 바로 이 구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기억납니까? 한 번 더 복습하는 느낌으로, 복습하는 느낌이 돼야 돼요. 즉, 이 대시나 WH 뒤에서 이렇게 동사를 물어봤는데 이 동사가 이 관계대명사 부분이 얘를 꾸며주는지 아니면 얘는 그냥 중간에 낀 거고 얘를 꾸며주는 건지 이건 해석을 해봐야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기억을 돕고자 다시 한번 했던 문장 똑같이 두 문장을 한번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자, there are many books on the table. 테이블 위에는 많은 책들이 있다. 그 다음 뒤에 똑같이 that 하고 문장이 이어지는데 1번 문장과 2번 문장 기억이 새록새록 돋나요? 그렇죠. 바로 앞에 있는 테이블을 수식하는지 얘는 그냥 중간에 낀 거고 books를 수식하는 건지 뒤에 내용을 봤더니 불안정해 보이는 unstable 해 보이는 책보다는 그렇죠. 여기 있는 테이블을 꾸며주는 거니까 여기서는 테이블 단수니까 여기 동사에 looks하고 s를 붙여주는 거고 여기는 재미있어 보이는 테이블은 조금 일반적이지 않고요. 그렇죠.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재미있어 보이는 many books를 꾸며주고 있는 거니까 books, 복수니까 동사에 s를 붙이지 않겠죠. 요 패턴이네요. 그럼 다시 여기도 돌아와서 자, 여기 있는 that 부분이 바로 앞에 있는 자 gas prices. 이때 gas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스가 아니라 가솔린의 줄임말. 우리가 얘기하는 휘발유 가격 아니면 휘발유 가격의 상승인지 봤더니 occurred 발생을 했대요. in the last few months 지난 몇 개월 사이에 발생했던 휘발유 가격은 좀 이상하죠. 발생했던 휘발유 가격의 그렇죠. the rise하고 상승을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즉 여기는 그냥 중간에 낀 거고요. 오케이. 그럼 이제 느낌 오죠? 주어가 얘가 수식해주는 대상이 단수니까 동사에는 s 붙여서 has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정확하게 번역을 한번 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독해적으로 하나 조심할 게 나왔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with요. 우리 제자님들 바로 해석 추가 좀 할게요. 우리가 독해하다가 with가 문장 맨 앞에 이렇게 툭 하고 튀어나오면 with하고 이렇게 문장 맨 앞에 튀어나오면 크게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을 좀 해주세요. 하나는 뭐 때문에 라고 번역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는 뭐 한 채로 라고 번역을 해주세요. 물론 함께라고 번역해서 틀린 건 아닌데 이게 좀 더 부드러운 해석이 됩니다. 다시 한번 with하고 문장이 맨 앞에 툭 튀어나오게 되면 첫 번째 with 그거 때문에 with 다음에 나온 명사 때문에 늦은 그 with 뒤에 있는 명사 한 채로 이렇게요. 알겠죠? 이게 좀 더 부드러운 해석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썼죠? 자, 그럼 다시 그럼 가면 with the rise in gas prices 휘발유 가격에서의 상승 때문에 특히나 근데 그게 어떤 휘발유 가격이냐 대신 꾸며주면서 has occurred
발생했던 휘발유 가격이래요. In the last few months, 지난 몇 개월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직 주어 동사 나오기 전에 먼저 꾸며주는 말이 문장 맨 앞에 나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 여기가 진짜 주어 동사. Drivers, 운전자들은 주어 can save a great deal of money. 많은 돈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올랐는데 갑자기 왜 많은 돈을 아껴요? 뒷내용을 봤더니 with a small, 뭐뭐와 함께, 여기서 with는 뭐뭐와 함께죠. 작고 뭔가 연료 효율적인 compact car, 어떤 소형 자동차, 우리 앞에 단원에서 나왔었던 소형 자동차의 내용에 더 부연 설명이 이어졌던 거네요. 즉 휘발유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니까 소형차 덕분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많은 돈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독해적으로는 주의할 게 with가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면 함께 보다는 기억하세요. 뭐뭐 한 채로 내지는 뭐뭐 하기 때문에. 오케이, 여기서는 때문에 갑니다. 두 번째 가 목적어입니다. 여기도 일단 독해가 일단 with로 출발하는데요. 이 가목적어는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문법적인 약속이 좀 필요한 거여서요. 이건 먼저 좀 설명을 하고 들어갈게요. 영어 동사 중에서, 자 이건 잠깐 이제 설명 좀 듣고 필기를 하세요. 영어 동사 중에서 make, think, take, believe, find, consider, 자, 앞글자만 따서 MTB, FC라고 부르는데 이런 동사들은 가목적어 구조를 쉽게 취하는 형태의 동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다 끝까지 보여드릴게요. 영어가 목적어가 길어지는 건 상관이 없는데 목적어가 나오고 나서 그 뒤에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형용사나 명사가 나올 때 목적어가 길어지는 걸 영어가 선호하지 않아요. 한 번 더. 목적어 다음에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이게 목적어가 어떠한 상태다, 목적어가 뭐뭐다 하고 이 뒤에 나오는 형용사나 명사가 뒤에 붙어 나올 때 목적어가 길게 늘어지는 걸 선호하지 않으니까 마치 가주어처럼, 우리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웠던 가주어처럼 목적어가 길어져 버리면 그 자리에 짧은 it을 갖다 쓰고 진짜 목적어는 문장 뒤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뒤로. 됐나요? 다시 한번. 이런 동사들의 경우 목적어 다음에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형용사나 명사가 나오게 되면 목적어가 길어지는 게, 즉 to나 대시나 WH 때문에 길어지는 게 싫으니까 그냥 목적어를 문장 뒤로 돌려버리고 목적어 자리에는 가주어처럼 가목적어 it을 써버린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그 문장 구조 틀을, 이런 문장 구조 틀을 알고 있어야 이런 문법 구조가 좀 보이는 겁니다. 됐죠? 좀 눈에 좀 들어왔나요? 필기 좀 해놓고요. 잠깐 퍼즈 버튼 누르고 필기. 그럼 바로 문장 다시 들어갈게요. 자, 여기서 with는 뭐뭐 한 채로가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With a crowded street. 자, 붐비는 그런 도로. 근데 그 도로가 make it 바로 가목적어 쓰고요. 여기 있는 진짜 목적어 뒤에 투부정사가 나왔으니까요. 됐죠? Make it more difficult. 그걸 좀 더 어렵게 만드는 채로. 됐나요? 도대체 근데 그것을 어렵게 만든다 그랬는데 그게 뭔데? 여기 있는 이거요. To pass through. 통과하는 걸 좀 더 어렵게 만드는 그 붐비는 도로들이 함께 있는 채로, 그 채로. 자,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네요. 소형 자동차는 enables a driver, 운전자로 하여금 가능하게 하는데 하면서 이때 get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get도 알아야 좀 번역이 되는데요. 가목적어에 이어서 이 get도 정리를 해야, 해석을 해야, 이 구조를 좀 알아야, 구조까지는 필요 없죠. 이 get이라는 단어를 좀 알아야 번역이 됩니다. 바로 get 정리 들어가요. 일단 여기 답은 가목적어 자리 이시고요. 됐죠? 오케이. 해석하기 위해서 get의 또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 제자님들. 이 교재상에서는 지금 get을 처음 정리하는데요. 이 get 그러면 크게 네 가지 뜻이 있습니다.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get 그럼 보통 얻다 이거 하나 알고 있는데요. 정확히 알아두세요. get은 바로 뒤에 목적어를 끌고 나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무엇을 얻답니다. Get something. I got an A+. 엄마 나 A+ 받았어. 이런 식으로. 됐죠? I got you. 내가 널 얻었어. 내가 널 잡았어. 이런 느낌으로. 그런데 자, 두 번째부터 잘 모르시는 내용들이 막 나오죠. get이 바로 뒤에 형용사 혹은 ing나 pp, 이걸 현재분사, 과거분사인데 이것도 형용사예요. 알겠죠? 이런 애들을 끌고 나오면 이때 get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비동사처럼 번역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이다, 뭐 하다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I was happy나
I got happy나 해석은 나는 행복했다라고 번역해도 돼요. 물론 차이는 있죠. 또 이 강의를 또 보시는 또 다른 선생님들도 중간중간 있으시던데 I was happy하고 I got happy는 분명히 엄연한 차이가 있는데 그런데 내신 시험 준비, 수능 준비 그리고 심지어 공무원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그 차이는 몰라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심지어 수동태 자리에서 비동사 대신에 got 써도 뜻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얘는 상태 설명, 얘는 동작을 좀 더 강조한다고 하는데 독해하는 입장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거. 그래서 말이 길었는데 정리하면 get 다음에 형용사 혹은 ing, pp 나오게 되면 비동사하고 똑같다, 이다, 뭐 하다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세 번째, 우리 책에 나온 거죠. get이 뒤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 같은 것들 나오게 되면 즉 공간적 개념이 나오게 되면요. 이때는 go, 가다의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대표적인 거 좀 알려드릴까요? get on, 타, 공간 개념. Get out of here! 공간 개념. 여기서 나가. How can I get to the bus station? 제가 버스 정거장에 어떻게 가나요? 이동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책도 결론적으로는 그 뜻이에요. get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처럼 공간적 개념이 붙게 되면 이동의 뜻이 된다. 즉 가다의 뜻이 된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get이 뒤에 목적어. 선생님 아까 목적어 끌고 나오면 무엇을 얻다인데요? 네. 목적어 끌고 나오고 나서 그 뒤에 투부정사나 ing나 pp를 끌고 나오게 되면 야 이때는 사역동사처럼 번역하면 돼요. 잠깐만 사역동사? 뭐 하게 하다, 시키다처럼 번역이 된다고요. get도요. 뜻이 굉장히 많죠. 정리하셔야 됩니다. 필기해놓고 자 우리 또 오프라인에서 관리하는 친구들은 오셔서 다 테스트 봅니다. 꼼꼼하게 좀 외우세요. 지금이요. 이 강의 끝나고 나면 바로바로 외우세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럼 다시 돌아갈게요. 그럼 이 문장에서 여기 아까 살짝 얘기했었죠? get 다음에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왔으니까 이때 get의 뜻은 이동의 뜻으로. 자 그럼 다시 처음부터 다시 번역할게요. 깔끔하게. 자 뭐뭐한 채로 뭐뭐인 채로 어떤 붐비는 도로가 있는 채로인데 그 붐비는 도로가 뭐하고 있는 거냐면 making it more difficult. 그걸 좀 더 어렵게 만드는 도료예요. 그럼 그게 뭔데? 여기 있는 투부정사 가 목적어, 진 목적어. to pass through, through는 통과하는 거죠. 자, 통과하는 걸 어렵게 만드는 채로. 그런 채로 자 우리 소형 자동차들은 주어 enables 가능하게 합니다. 운전자가 뭘 가능하게 하냐? 바로 to get to places more quickly. 그 장소들에 좀 더 빠르게 get 가는 걸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오 이렇게 병렬되네요. 그리고 그러면 enables a driver 1번 enables driver and 2번하고 이 2가 병렬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to find parking places 자 주차 장소를 more easily 좀 더 쉽게 찾는 걸 가능하게 해줍니다. 여기 병렬도 조심해야 되겠네요. 이 가능하게 해줍니다에 대해서 to 그 다음에 여기 to 이렇게 두 가지가 1번과 2번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런 병렬도 똑바로 잡아야 돼요. 알겠죠? 오케이. 자, 12번 가목적어 끝. 이제 13번 문장 구조 문제. 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가장 흔한 문제죠. 여기다 동사 쓸래 말래 이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누차례 얘기했던 것처럼 한 번 더 얘기하죠 뭐. 한 문장의 주어 동사는 기본적으로 한 번뿐입니다. 동사를 또 쓰려면 접속사나 관계사 혹은 지각이나 사역동사의 도움이 필요해요. 근데 이 문장을 봤더니 The generation of young men and women 하고 주어 나오고 나서 just entering the workforce 하고요. 인력시장에 막 들어오는 하고 수식어만 나오고 뒤에 동사는 없죠. 끝났어요. 동사 자리 senses입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냥. 알겠죠? 그런데 또 이제 어법 풀었어요. 이제 독해야 되는데 여기는 sense 정확히 알고 있냐고요 우리 제자님들. 솔직히 제가 선생님이 방금 말해주기 전까지 이 센스를 뭔가 인지하다 깨닫다 이렇게 번역 못한 친구들이 꽤 됐을 겁니다. 우리 센스 총정리할게요. 센스는 일단 명사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감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필기는 조금 이따 합시다. 우리 보고 나서 쓰세요. 이 정리할 게 또 있거든요. 일단 보세요. 잠깐만 보세요. 쓸 게 또 있어요. 잠깐 기다리세요. 센스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감각. 그래서 뭐 sixth sense 하게 되면 육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감각에서 파생이 돼서 동사로는 느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느끼다. feel의 뜻이죠. feel. 그리고 그 느끼다라는 뜻에서 파생돼서 지금 우리 책에서 나와 있는 알다, 깨닫다 이런 뜻이 있는 거고요. 알다, 깨닫다 이렇게요.
근데 선생님이 왜 이걸 이렇게 세 가지를 구별을 해줬냐면 이 각각각의 뜻에서 형용사 형태로 세 가지가 파생이 됐거든요. 즉, 이 감각이란 뜻에서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형용사입니다. sensory에서 감각의란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sensory organ 하게 되면 감각기관이 되는 거죠. 됐죠? sensitive는요, 잘 느끼는 거니까 민감한이라는 뜻입니다. 예민한 거죠. 예를 들어서 sensitive skin 하게 되면 예민한 피부, 민감한 피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우리 또 화장품이나 이런 것도 우리 여자 제자 여학생들 같은 경우도 많이 보죠. sensible이 여러분들 이제 자꾸 놓치기 쉬운 단어인데요. 사실 이제 우리 교재 뒷부분에 가면 또 나오는데 곧 나옵니다. 이게 알다 깨닫다에서 파생이 돼서 잘 알고 있는 거니까 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wise하고 같은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근데 이걸 그냥 sensory, sensitive, sensible 이렇게 외워버리면 잘 암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 명사, 동사, 원투의 뜻에서 파생됐다는 거. 알겠죠? 한 번만 더 해볼까요? 감각에서 파생돼서 감각의, sensory. 자, 느끼다에서 파생돼서 sensitive, 민감한, 예민한. 그리고 깨닫다, 알다에서 파생된, 우리 책에서 이렇게 쓰였죠? 파생된 sensible, 잘 아는. 그래서 현명한. 오케이. 그럼 다시 번역합니다. The generation of young men and women. 아하. 젊은 남성과 여성의 세대가 그런데 막 인력 시장에 들어오는, 인력 구조에 들어오는 그러한 세대가 senses, 깨닫고 있습니다. that, 그것을 매우 강하게 깨닫고 있습니다인데, 선생님 여기 또 동그라미 쳐놨죠? 우리 제자님들 이게 습관인데요. 우리가 that을 자꾸 접속사나 뭐 관계대명사나 이렇게만 생각하게 되는데, 여기서 that은 그냥 지시사, 대명사요. 그것을 이렇게. 요거 놓치지 않도록. 알겠죠? 많이 놓칩니다. 오케이. 자, 13번 끝. 자, 이제 14번. 수일치라고 써놨는데, 사실 결과적으로 출제 의도가 수일치인 거기 때문에 이거 지워버리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이게 동사의 밑줄, 아의 밑줄이 쳐져 있다고 해서 무조건 수일치인 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수일치가 맞는데 이렇게 확인해야죠. 지금 동사의 밑줄이 쳐져 있을 때는요, 크게 네 가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다 우리가 배워왔던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구조, 그리고 두 번째가 수일치. 이 1, 2번은 같이 보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구조와 수일치라는 것 자체가 이 문장의 주어 동사를 잡는 거니까요. 그죠? 한 문장의 주어 동사 한 번인지 보는 게 구조인 거고, 주어의 단수 복수 형태에 맞춰서 동사를 쓰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같이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서 많이 나오는 게 능동, 수동이죠. 능동, 수동은 대상 잡아서 대상이 하는지 되는지 판별하는 거고요. 마지막 네 번째가 수능에는 출제 빈도가 낮는데 내신과 공무원 시험 혹은 토익 같은 경우는 출제 빈도가 높은 바로 시제입니다. 시제는 이제 나올 때마다 좀 다를 건데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완료 시제 가지고 많이 등장을 하죠. 시간 조건의 부사절도 많이 나오고요. 이런 것들도 등장을 좀 많이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동사의 밑줄이 이렇게 쳐져 있을 때 구조, 수일치, 능수동, 시제를 여러분이 하나씩 확인해 보셔야 된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도 미리 이제 답은 써놨지만 결론적으로는 수일치인데 천천히 구조부터 확인했었어야 됩니다. 구조를 본다는 건 이 문장의 주어 먼저 본다는 얘기죠. Another good thing 하고 주어 나왔고요. 이 자리가 동사 자리가 맞나 쓱 봤더니 자, 우리 제자님들 뭐 떴나요? 접속사 that 하고 떴습니다. 그러면 접속사 떴으니까 여기다가 주어 동사 또 나온 건 이해가 됐고, 다시 거꾸로 이 접속사 앞에서 동사가 하나 나와야 되니까 이 자리는 동사 자리가 맞고 동시에 수일치요. 그럼 끝났죠. good thing 하고 단수 나왔으니까 a가 아니라 is를 써야 되겠네요. 이렇게요. 됐죠? 혹시 about crowds에서 이런 거 중간에 껴있는 수식어에 당했던 친구들은요, 네, 기본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어떡하죠? 지금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몰랐나요? 바로 앞에 있는 동사가, 바로 앞에 있는 단어 가지고 동사에 수일치한다고 착각하고 있었나요? 네, 반성하세요. 언제부터 나오는 거냐고요? 교과과정상 중2, 중3부터 나오는 겁니다. 근데 몰랐잖아요. 반성은 하시고 지금부터 알면 돼요. 중간에 낀 건 무시하시고 기본적으로 맨 앞에 있는 단어가 주어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해석해보면 또 다른 좋은 점은 뭐에 관한? 까마귀들에 관한 또 다른 좋은 점은 바로 뭐뭐라는 것이다. 인데 요거 하나만 잡고 갈까요? 이 대시요. 독해적으로 동사 다음에 대시 나오게 되면 이렇게 동사 다음에 주어 동사 이 대를 끌고 나오게 되면 이때 돼서 뭐뭐하는 것이라고 번역을 해주세요. 그런데
명사 다음에 대시 나오게 되면요. 명사 다음에 대시 나와서 이렇게 문장을 끌고 나오게 되면 이때 대신 여기 있는 이 명사를 꾸며주는 거고 어떤 명사 이렇게 번역을 좀 해주세요. 어떤? 그래서 따다다 뭐뭐한 이렇게 해서 뭐뭐한 명사 이렇게요. 알겠죠? 이렇게 대신 크게는 두 가지로 구별하시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is 동사 다음에 대시 나왔으니까 뭐뭐하는 것이다 이렇게요. 즉 그것들이 즉 거기 있는 까마귀들이 쉽게 이런 거 중간에 낀 부사 쉽게 tamed 길들여진다는 것이다 이렇게요. 오케이. 마지막 문장 15번 병렬 구조. 이게 왜 병렬 구조인지 요거 보고 판단했었어야 되죠. 즉 선택지 앞에 yeah, and, or, but 뜨게 되면 뭔가 반복어구가 있어서 생략했구나가 먼저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일단 형태적으로 동일한 형태를 찾아야 되는데 동사의 과거형이라고는 여기 있는 were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some girls were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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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 some girls enjoyed 이게 말이 되는지 아니면 some girls were building, some girls were catching, some girls were playing and some girls were just enjoying 뭐가 말이 되나요? 해석을 해보면 당연히 그렇죠. 이렇게 말이 되잖아요. 일부 소녀들은 1번 하고 있었고 2번 하고 있었고 3번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소녀들이 또 4번 하고 있었다. 그럼 여기는 enjoyed가 아니라 그렇죠. enjoying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됐나요? 즉 이건 병렬 구조는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게 해석입니다. 즉 방금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첫 번째 먼저 꼼꼼하게 생략 어구를 찾으세요. 여기도 보면 지금 some girls 혹은 some girls were 뭐가 생략되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본 다음 천천히 뭐 해보는 문제라고요? 해석을 해보는 문제인 겁니다. 어법 문제에서 병렬 구조는 해석을 꼼꼼히 해봐야 된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15번까지 끝이 났습니다. 자, 오늘 문법에서는 엄청 어려운 건 없었는데요. 대표적인 문제들, 동사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복습 꼼꼼히 하시고요. 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